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종이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원래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가 많죠. 근데 이게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또 제가 복사해서 두 번째 쓰실 때 쓸 거고. 오늘 우리가 지금은요. 제가 장가 갈 때만 해도 남자들은요.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 보세요. 결혼할 청년들. 네? 우리 이 토마스 어디 갔어요? 방송실에 있어요? 그 방송실에 있지 말고 나와. 그 열이 많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자들은요. 여러분 아내가 일하러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집에 없든지 애 키우든지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 남자도 뭐 해야 돼요? 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요. 육아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부바도 할 줄 알아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요. 지금은 누구라도 다 같이 해야 돼. 옛날에처럼 그 안 그랬으면요. 엄마 뱃속을 좀 일찍 저처럼 60년대 태어났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돈만 잘 벌면 돼. 근데 지금 남자들은요. 육아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래 보니까 우리 사이도요. 애가 부르면요. 화장실에 엄마가 안 가고요. 사이가 쫓아가. 똥 닦으러. 그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 엄마가 봤으면 혼을 낼 거예요. 자기 엄마가 봤으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시대가 그래. 틀려. 그리고 이제 아내도 돈 벌러 다니니까 육아도 같이 해야 돼요, 원래. 그래 그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아들 두 명이 저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거든요. 제가 1번은 뭐냐? 요리 학원. 2번은 면허도 따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배워야 돼.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밥하는 거 이것도 다 가르쳤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각시한테 쫓겨납니다. 각시 여러분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이런 걸 교육을 안 시키면요 나중에요 그게 이혼 사유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들 귀하다고요 애들만 자꾸 이렇게 진짜 귀한 줄 알고 장가 가서 그랬다가는요 각시한테 쫓겨납니다. 보나 마나예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요 남자 하는 걸 다 할 줄 알아요. 지금 운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남자 하는 거 일도 하고요 사업하면 같이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업자를 등록한다든지 세무 회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물건을 주고 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요. 자기가 처리해야지 이거를 전부 다 법무사나 이런 데 변호사나 이런 데 주면요. 돈 벌어가 거기 주다가 다 벌다 봐요. 여러분 지금 뭐 등기를 해가 오는데요. 기본적으로 4, 50만 원 듭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면. 우리 교회도 등기해 올 때 제가 다 등기해 왔거든요.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워놔야 돼요. 지금은. 안 배우면 전부 다 돈으로 떼어야 돼요. 어제 아래도요. 우리 집에도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에 물이 샜는데요. 견적 넣으면요. 150만 원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요. 맨날 며칠 해가지고요. 고쳐놨습니다. 여러분 집은 내가 고쳐주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이니까 그냥 짬 나는 대로 고치면 돼. 그래가지고요. 돈 안 주고도 고쳐요. 그 고칠 줄 알아야 돼. 뭐든지요. 남자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 말고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빼안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할 줄 알아도요. 자기가 자기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요. 지금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20년 됐나요? 한 17, 8년 됐나? 전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30살 딱 됐을 때 지금 제가 58? 만으로 58인데 여러분 제가 30살 때 그렇게 27년 8년 전에 30살 되었을 때 제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뭘 받느냐 하면은 콜라를 집에 사다가 먹다가 반병을 아니지요. 반잔을 그냥 놔놨습니다. 집에 모르고. 그래가 그게 한 보름 딱 지나고 가서 콜라를 담았던 컵에 거기 물은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 찌꺼기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느냐 봤더니요. 골탕이 남아있어요. 골탕. 골탕 아세요? 골탕 뭔지 몰라요?
아스팔트 밑에 까는 골탕 있잖아요. 그런 찐득찐득한 골탕이 그 밑에서 찐득찐득해서 보니까 그 색소하고 막 이런 설탕하고요. 거기 막 식품 첨가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피 속에 들어가면요. 당뇨병이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0살 때부터 음료수는요. 거의 일부러는 입에 안 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일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음료수는요. 일단 입에 대면 안 돼. 그 지금도 애들을 식당에 가고 음료수 갖고 와가지고 먹었다 하면요. 그 애들은 이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샤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인들 중에서 애들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였던 아이들은요. 이가 아예 없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가 아예 하나도 없어 자기 이가.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이도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애들은 전부 다 털리를 해야 돼요. 그 중학생도 아닌데 털리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그 이 하나 하면요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먹을 수 있느냐 하면 못 먹어 나중에는. 그러면 그 애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이만 상하는 게 아니라 뼈 전체가 다 상해. 이가 상했다는 건요 뼈 전체가 다 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는요 우리 집에요 음료수라든지 통닭이라든지 이거는요 먹는 음식이 아니야. 그때부터 삼겹살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 제가 우리 큰딸이 지금 30 몇 살이지? 35? 우리 딸 나이도 모른다. 자꾸 먹으니까 몰라. 그래 35인데 저 애가 시집 아니지 곧 대학교 가고 삼겹살이 뭔 줄을 몰라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삼겹살이 뭐냐고 물으니까 진짜 모르는 줄 놀리는 줄 알고 그 삼겹살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모르고 있어. 왜 우리 집에서 안 먹기 때문에 삼겹살이 뭐인 거 모르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건강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건강에 신경 쓰게 됐는데 왜 그러면 건강에 신경 썼냐. 우리 집에 저 바로 위에 형님이 8살 많거든요. 8살 많은 형님이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투석. 지금부터 한 30년 됐나? 20년 됐나? 30년 전부터 투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투석을 한다는 건요. 신장이 망가졌다는 거거든. 신장은 뭐 때문에 망가졌냐? 설탕을 먹으면 신장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짜장면을 먹었다 하면요. 그 다 막힙니다. 신장이. 여러분 짜장면은 전부 다 식용유로 가지고요. 그 맛을 내거든요. 식용유가 기본적으로 한 2컵 정도 들어가면 짜장면 한 그릇에 그 면을 불려. 그래서 그 여러분 짜장면을 안 먹는 게요. 그게 건강의 비결인데 지금은 그게 예사로 돼 가지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투석 환자가 한 10년 15년 전에 비해서요. 한 50배 정도 생겼어. 50배.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에 투석하는 병원이 한 20년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그걸 어디 있냐?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이라고 거기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요. 그까지 투석하러 다녔어요. 20몇 년 전에. 여기서. 도청에 근무하면서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러 저까지 다녔다고. 근데 지금 마산 시내에 투석하는데 몇 군데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200군데 될 거야. 그것도 꽉 차 있어 지금 투석이. 그럼 얼마나 많이 생긴 거예요? 몇백 배 생긴 거예요. 지금 투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이냐? 여러분 기름 때문에 그래요. 기름, 먹는 거, 설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게 여학생, 그렇게 그때 당시 한 고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여학생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생리를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요. 한 50명 중에 한 3명밖에 없어. 엄마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 여러분 지금 결혼을 잘못하면요. 여자가 애를 못 낳아. 남자도 물론 아기씨가 없지만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요. 지금. 그래 아내도 못 낳는데 그래 아내도 지금 인구가 줄은데요. 지금 건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요. 생리를 한 달에 그 28일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물어보면요. 거의 못하는 애가요. 거의 90%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살만한데 여러분 건강 잃으면요 이후 시대가 여러분 약속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강을 바짝 신경 써야 된다.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지금 자녀들에게 훈련을 안 시켜놨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요 가리면요 애가요 엄마가 이상해졌대. 왜 이상해졌냐 하니까 저 에덴교회 가갖고 이상해졌대.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가르치면요 인기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인기나 없든지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식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이 설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조금 하다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몇 달 동안 안 하면요 그냥 싹 잊어버리고요. 원래 또 먹던 대로 계속 먹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머릿속에요 이걸 인식을 해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한번 병이 걸리면요 잘 안 나. 여러분 당뇨가 걸려갖고 치료되는 게요 그 힘들어요. 당뇨가 걸렸다면 본인의 습관이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먹는 이게 여러분 이게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우리 이게 같은 시찰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뇌 수종이 한번 있었던 목사님인데 뇌 안에요 우리 뇌 안에 척수액이라는 물이요 이 뇌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대 탁 맞아도 이 안에 물이 출렁출렁 해갖고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하는 척수액이 있는데 이 척수액이요 비가 오면 새듯이 누수가 된 거야. 근데 어디로 새는지 모른대. 어디로 새는지. 그 심한 사람은 기로 나온다대. 하얀 액이 기로도. 그게 10만 명에 한 명이 있대요. 그게. 근데 우리 목사님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렸어. 그래갖고 이 서 있으면 압박이 와요. 두통 때문에. 근데 가서 들어 누우면요. 이게 척수액이 그쪽으로 밀리니까 두통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3번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목사님 좀 괜찮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몰라 또 병원에 갔다가 한 일주일 입원해가 나오면 좀 괜찮고 그래 3번째 입원해가 왔다는데 이게 10만 명에 한 명 걸리니까 의사도 전문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병이 들면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고혈압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권사님 혈압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혈액이 지금 좀 안 좋았었어요? 고지혈증? 그게 고지혈증이 지나면요 고혈압이 올라가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피가 뻑뻑하면요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이 압력을 받는 거야. 혈관이 압력을 받으면 이게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혈압이. 고지혈증을 가만히 놔두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예요. 이게 혈액에 기름이 차면 뻑뻑해 가지고요 이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 기름이 아니죠. 혈관에 피가 연해야 돼 물처럼. 그래야 이게 혈관을 빨리 타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일러 간이나 수도 간에 만약에 뻑뻑하게요. 여러분 이게 수도 간이 물이 나오면요 빨리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혈압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물이 그냥 물로 가면요 수도관이 잘 가요 못 가요? 찌꺼기가 안 차이면 잘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먹는 음식에 따라서요 피가요 뻑뻑해졌다가 연해졌다가 뻑뻑해졌다가 연해졌다. 그래 여러분 이게 피가 여러분 뻑뻑한 사람이요 채소를 계속 먹어. 채소를 생채소를 계속 먹으면요 이게 피가요 연해져 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이게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혈전 용해제를 타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 이게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 용해제를 타 먹는 사람은요 채소를 센 걸 계속 먹으면요 이게 계속 먹으면 피가 아예 연해져 가지고 여러분 또 그 이상이 생겨. 그래서 채소를 계속 못 먹게 해요. 그런 경우는. 특정한 채소가 또 있어요. 그만큼 이 채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를 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혈전 용해제를 계속 먹던 사람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피가 안 수도해.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요. 내가 혈전 용해제를 먹는데 이 피를 스톱시켜 주세요. 안 하면요. 피가 다 흘러가고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게 이게 여러분 혈전 용해제라는 게 좋은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안 쓰고도 사고가 나면요 피를 딱 지혈시키면요 피가 딱 써야 되거든. 혈전 용해제를 먹는 사람은 피가 안 쓴단 말이에요. 다치거나 하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채소라는 건요 생채소를 먹으면 우리 피가요 연해지면서 혈압이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장 나고 고치면 안 되고 건강할 때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습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 조본호 집사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강의를 저보다 더 잘해. 그런데 이게 뭐가 따라가야 되냐 하니까 내가 실천하는 의지가 따라가야 돼. 실천하는 의지. 이게 따라가야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 천천히.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 대목이었기 때문에 공사하고 대금 받는 날은요. 우리 집 뭐 먹는 맛?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시장에 가서요.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옛날에는 이게 뭐 살코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쭉 잘라가지고 비계하고 살하고 그다음에 빼다고 하고 이 같이 붙은 걸 신문에다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딱 오면요 신문이 거기 붙어 있어 막 그래가지고 물에 담가갖고 딱 빼가지고요 이걸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그 고기 굽는 모채 있죠 모채 이렇게 딱 벌리는 거. 거기다가 구워가지고 그 불을 피워가지고 숯불 위에다가 돼지고기 구우면요 온 동네 냄새가 다 나.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대로 그거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난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오래 먹었는데 물론 시골에 있으니까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기름이 빠져서 그렇지 제가 그 30살 이전까지는 덜어는 고기도 돼지고기도 먹고 했는데 30살 때 제가 그 여러분 그 콜라 속에 들어있는 그 골탕을 보고요 제가 그걸 다 버리고요. 그다음 그때부터는 제가 이게 음료수를 거의 입에 안 대는데 음료수를 만약에 제가 그걸 의식 안 하고 먹었다 하면요 지금 저도 보나마나 당뇨에 분명히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걸려서요 여러분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운동한다고요 기름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아니면 좋은 걸 먹거나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는 살코기를 조금 먹을 수 있는데요. 돼지고기는요. 백해무익입니다. 성경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돼지고기만 구별해도 상당히 여러분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요. 제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사이트에다 올려놨는데 지금도 전화가 자주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면요 이게 건강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또 질문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으면 해봐요. 뭐 고기를 드셨어요? 먹었어요? 그래 이제 돼지고기도 여러분 이게 수육을 하거나 돼지고기를 수육을 하거나 아니면 살코기만 조금 먹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갖고는 우리 몸이요 이걸 거의 해독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 이런 기숙사 같은데 이런데 학교에서 밥 해주는 급식소에서 한 끼만 돼지고기가 닭고기나 소고기가 안 나오면 애들이요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자기 아들 밥 못 먹는다고 여러분 투수를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요 저 돼지고기집에 제일 싼 고기라도 가져와가지고요 무조건 고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애들이 밥 안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가서 보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요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40이 안 가서요 고혈압 당뇨 비만에 걸려서 여러분 몸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건강이 나빠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은 잃어버리면 회복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건강은 우리 먹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런 걸요 자꾸 의식을 우리가 바꾸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몸의 1번 건강은요 뭘 먹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이렇게 건강을 봉사하러 가서 제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서요
여러분 국어를 안 먹는 사람, 그다음에 육식을 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병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장수해요. 대체로 장수해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햄버거나 빵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요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딱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다음 이 세대의 건강도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병이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 유전입니다. 습관은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계속 구워서 먹었다면요 우리 애들도요 뭐요? 전부 다 돼지고기만 좋아해요. 돼지고기만 어디 가면 그게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죠. 그 우리 애들은요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거든요. 거의. 예. 해물 먹는 건 돼지고기 해물? 해물은 그 양식하지 않는 해물 양식도 좀 괜찮. 양식도 우리처럼 이게 바다에 있는 이런 어류는요. 우리 돼지 키우거나 소 키우거나 닭 키우는 거하고 틀려요. 건물을 쳐가지고 바다 물에 놓고 그다음에 사료를 좀 주긴 하는데 사료가 뭐 좀 오염돼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는 여러분 닭고기 먹는 가만은요 해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해물에는 영양소가 많이 좀 들어있고요. 바다의 짠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식을 하는 가만은 해물을 먹고 병이 걸렸다 이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물 중에서도 뭐 조개라든지 그죠. 지금 우리 인근에서 나는 거, 요 바다 근처에서 나는 해물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원양 어선에서 가지고 오는 그 해물도요. 예를 들어서 참치라든지 이런 거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참치.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방어 이런 거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고등어 이것도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연어 이것도 좋은 고기예요. 연어도요 껍질이 있지 이게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돔이나 조기나 또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비늘이 있고 껍데기가 큰 거 이런 종류는 좀 먹어도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 인근 바다 근처에서 나는 거는 많이 안 먹는 게 더 좀 안 좋겠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바닷가에는 전부 다 이런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여수 같은 바다 앞에 나는 해물은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수 산업단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 요런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해물은 바다가 워낙 늘으니까 어지간하면요 이 육지처럼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닭을 한 번씩 먹기는 하는데 한 번씩 먹는 것 갖고는 괜찮은데 여러분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닭고기를 몇 마리 먹을까요? 평균치로. 여러분은 뭐 별로 안 드시지만 여러분 1인당 몇 마리씩 드시는 것 같아요? 10마리. 여러분 맞춰봐 몇 마리? 그것도 작아. 1년에 혼자서 1인당 50마리 너무 많고 26마리 먹는데 26마리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안 먹는 사람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50마리 정도 먹어. 좀 늦게 먹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이게 농업을 좀 전공했잖아요. 지금 날씨 그렇게 기온이 30도 이상이 올라가는 날에 여러분 이 닭을 집단으로 사육할 때는요. 여러분 에어컨 아니고 뭐 아무거나 다 틀어도요. 원래는 싹 다 죽어버려요. 닭은요 체온이 41도인가 그래요. 이게 30도 이상 올라가면요 닭이 전멸해버려요. 여러분 뉴캐슬 병이라는 건요 닭 배설에 여기 닭 배설에 질병이 오거든요. 여러분 닭 키우는 하림 회사에 가면요. 여러분 저 하림 회사에 가면은 항생제가요. 보나 마나요. 쫙 이렇게 놔져 있어서요. 그 병아리가 먹는 그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료 속에는요. 매일 항생제가요 투여됩니다. 그리고요 바닥에는 살충제가 투여돼요. 살충제. 안 그러면요. 그 바닥에 질병이 올라와. 왜냐하면 닭은 이게 체온도 높지만요. 닭이 저게 육식을 하거든요. 원래 닭 사료에는 이 채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고기 가루가 들어있어서 닭의 똥이요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닭똥 갖고 거름을 하면요. 어지간한 그 이런 작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거나 다른 걸 띄워서요. 섞어서 써야지 닭똥만 갖다가 여러분 줬다 하면 풀이 다 죽어버려요. 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닭똥이 엄청 독해요. 그 여러분 소똥하고 돼지똥하고 어느 게 독해요? 그 돼지똥이 독해요. 왜 그래요? 잡식을 하니까. 소는요 풀을 먹기 때문에 소똥은요 원래 풀을 먹어서 소똥은요 바짝 여름에 말리면 제가 뭐 한다 했어요 그거 갖고? 불쑤시개라 그게 후 불면요 그 섬유질만 남아가지고 섬유질에 불이 붙으면요 이게 불어가지고 집사님 해봤죠? 소똥 가지고 불 붙여갖고 빙빙 돌리면 불이 붙어가 갖다 그 불 태울 때 쓰잖아 그죠? 그거는 섬유질이에요. 왜? 식물이니까. 돼지똥은요 엄청 독해요. 돼지똥도 지금 그름으로 쓰면요 여러분 식물이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사료를 퇴비 공장에서 아니면 그런 공장에서 다 여러분 섞어갖고 비율을 맞춰가지고요 거기다 화학 비료하고 이게 분유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여러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낫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닭을 키우는데 한번 원래 가봐야 돼. 근데 안 열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키워보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질병에 이게 약한지. 그래서 지금 닭을 갖고 그 약을 갖고요. 닭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닭을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1년에요. 우리 여러분 뭐 초복, 중복, 말복 한 3번만 먹고요. 일부러 닭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는요. 저 시골에 마당에서 키운 할아버지가 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한번 사다가 그 질기긴 하지만 그죠. 그거 구워가지고 한번 찢어갖고 먹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애들한테요. 바쁘다고 엄마가 뭐 먹을래 해가지고요. 통닭 먹는다 하면 시켜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 닭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 양념 발라가지고요. 거기다가 또 식용유에다 또 튀겨가지고 거기다 또 뭘 발라요? 또 양념을요. 막 발라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데 길들면요. 그거 아니면 안 먹어요. 왜? 입맛이 그거 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거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냥 캔터키만 먹는 거야. 그냥 튀긴 거 그게 원래 옛날 어른들은 그게 맛들어 있거든요. 근데 양념을 여러분 먹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맛을요. 원래 있던 맛 있잖아요. 그냥 닭을 탁탁 쪼아가지고 집에서 키운 닭을 탁탁 쪼아가지고 항생제 안 먹인 닭을 그다음에 여러분 무 썰어 넣고 그다음에 배추 시래기 좀 넣고요. 그다음에 국을요. 끓여 놓으면요. 옛날에는요. 기름이 둥둥 뜨면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 그 맛을 모르면요. 지금 애들은 전부 다 닭은 전부 다 통닭이라 먹지. 그냥 일반 닭은요. 먹을 줄은 몰라요. 그죠? 주면 갖다 버려. 그냥 닭 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음식 문화가 지금 잘못돼서 그런데 이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조금씩 바꾸어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0까지만 살고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욕심도 많다 그지? 자 어쨌든 안 아프고요. 100살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계속 그걸 공부하고 저도 이제 농업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먹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이 다가오는데 몸이 아프면요 큰일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지 스스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안 돼. 근데 내가 아프면 큰일이네. 그죠? 그 자리 잡고 나서 내가 아프면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아프면요 갖다 버릴 거야. 우리 아들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당대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게 여러분 짐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요. 다 건강해야 돼. 권사님 뭐 질문해? 식용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문창교회 가가지고 식용유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또 식용유 전문가가 있더라고 거기. 식용유 전문가가요. 자기 원하는 식용유 설명 안 해준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용유는요 원료가 뭐예요? 콩,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아보카도, 또요 유채. 그래 여러분 보세요. 콩을 10대를 만약에 한 마리잖아요. 한 말 가지고 여러분 식용유 여러분 한 통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봐봐. 콩 한 대 지금 얼마 해요? 콩 한 대. 그냥 노란콩 한 대 얼마 해요? 그냥 10,000원 잡읍시다. 10,000원. 그러면 10대면요? 10만 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그 식용유 한 말 그거 여러분 통으로 나오는 그거 얼마 해요? 5만 원, 6만 원 해요? 나는 한 2만 원 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입니까? 그러면 콩 한 대에 10,000원이고 콩 한 대 10,000원 더 해요? 그 10,000원 잡고 그러면 여러분 콩 10대 가지고 식용유 한 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그 기름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상식이에요. 보세요. 콩 한 말 가지고 식용유 한 마리 나오냐? 짜면요 반말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콩 한 대에 10,000원씩 잡고도 예를 들어서 한 말 가지고 한 통 나온다고 보고도 원료값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한 통 나온다고 보고 반 통밖에도 안 나오거든. 그러면 나머지 기름은 뭐냐고 그게. 그게 여러분 이게 비상식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제가 열받았어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저게 농수산물 가공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콩을 물에다가요 그냥 넣어 갖고는요 콩 부르면 배 정도 크기고 불어요? 배 더 불어요? 배 정도 불어요? 그거 갖고는요 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게 몇 배 불어야 되느냐 하면 한 5배쯤 불어야 돼요. 그럼 뭘 갖고 그렇게 팅팅 붓게 하느냐? 여러분 가성소다라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미끌미끌해요. 원래 가성소다가요. 약간 미끌미끌한데 그게 여러분 칠이라든지 이런 걸 벗길 때 쓰는 화학약품이에요. 가성소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데 때가 끼어 있다 하면요. 그 가성소다를 집어넣어서 이걸 불리면요. 그 있는 찌꺼기가 확 불어. 그게 한 5배나 6배쯤 이렇게 크게 붙는단 말이에요. 팅팅 불어요. 그거를 여러분 데워 갖고 불으면요. 그게 퉁퉁 불어요. 크게. 그럼 물을 확 땡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리면. 그런 상태에서요. 이거를 건져내 가지고요. 다른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저걸 갖고요. 압착기로 갖고 짜는 거야. 이거 다 갈아요. 원래 다 갈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짜요. 짜면요. 콩 한 대 하면요. 한 7대쯤 나와. 6대나 7대쯤. 이 양이 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딱 짜면요. 거기에 뭐가 섞여 있겠어요? 식용유에 원래 기름도 들어 있겠죠. 그리고 가성소다가 들어 있을 거고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 있겠죠. 그죠? 그 약품들이 들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 그냥 짜 가지고 이게 양은 엄청나게 간 다음에 짰으니까 양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 압착을 시켜서 짜내도요. 그 안에는 다른 식품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요. 원심 분리기에 넣어 가지고 이걸 세게 돌리면요. 이게 확 분해되면서 이게요. 물하고 기름하고 청청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석유를 정제할 때 석유가 뻑뻑하게 오일이잖아요. 그냥 시커먼 게 오일 그죠? 이것도 분리할 때요. 전부 다 원심 분리기로요. 정유 회사는 뭐 하느냐 하면 원유를 사다가 와가지고 저거를요.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꼴탕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정유 회사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원유를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요. 이걸 원심 분리기로 분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는 제일 밑에는 약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거, 세 번째 무거운 거 다 빼고요. 위에 뜨는 거는요. 이제 기름으로 식용유로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 식용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보니 가성소다부터 시작했고 화학약품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인정하는 허용치만큼은 들어있어도요. 사람이 묵어도 금방 안 죽으니까 그걸 국가에서요. 이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용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제? 가성소다가 들어있고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수치가요. 우리가 먹어서 금방 안 죽는 정도의 수치는요. 거기 들어있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그거 말고도요. 캔 음료수가 들어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캔으로 되어 있는 그 뭐있죠? 통조림. 예, 통조림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포르마린이라는 그 약을 들어보셨어요? 포르마린? 포르마린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살충제, 살균제예요. 농약이에요, 농약. 그게 여러분 여러분 캔을 딱 보면요. 포르마린 0.00 몇 프로 이렇게 적어져 있어. 그거를 써야만이 저게 부패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참치 통조림 만들 때 포르마린을 써야 그게 여러분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방부제, 살충제 역할을 하도록 그 포르마린 일부를 써도 여러분 봐. 방부제나 방충제를 안 쓰면 여러분 고기가요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 그게 여러분 그게 방부제고 방충제야. 그러니까 그게 법적 허용치로 허락을 해놨다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그 먹으면 죽는데 그거를 왜 국가에서 허락을?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 안 하면요 이 유통이 안 돼. 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식약청에서 먹으면 금방 안 죽을 만큼의 약은요 허락을 해놨어. 그러니까 방부제, 방충제가 포르마린이라는 약은요 원래는요 이게 물에 타갖고 치면요 벌레가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누에를 키우는 잠실에요. 여러분 그 살균하고 살충하는 그 약이 포르마린입니다. 포르마린은요 치고 한 30분만 있으면요 싹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약 중에는 좀 약하긴 해도 저게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 캔 속에는 다 어느 캔 속에든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계속 먹으면요 위가 빵꾸 납니다. 위가 구멍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식용유를 계속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게 몸에요 독소도 남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병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름을 계속 먹으면요 여자분들은요 자궁암이 걸리고 유방암이 걸리고 갑상선이 걸려요. 남자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다 여러분 이게 망가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음식을 그래 여러분 중국 음식을 제가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만약에 기름을 쓴다 하면은 그냥 자연 상태로요 빡 압착한 거 있어요. 압착. 그 압착 올리브 그거 엄청 비쌉니다. 만약에 여러분 압착 올리브 한 병 값이요 얼마 해요? 4만 원 하죠. 버진인가 뭐 그죠? 그 제가 별걸 알죠. 그 버진 한 병이에요. 조그만 한 건데 그게 4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원래 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냥 압착해 갖고 그냥 놔면요. 그 짜면요. 그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따가지고 그냥 압착해가 누르면요. 그 여러분 한 소쿠리 해도요. 그거 한 병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비싼 거야. 그래 그것도 여러분 막 한 것을 부가지고 그거 갖고 여러분 튀기면 안 됩니다. 그거야 한 방울 두 방울만 부가고 철판에 안 붙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찌짐을 굽든지 빵을 굽든지 해야 되지. 거기다 여러분 막 둥둥 뜨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면요. 그거 햅니다 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정도도.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것도 조금씩 표 안 나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뭘 제일 힘들어 하느냐 하면 기름을요. 제일 분해하기 힘들어요.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기름인데 돼지고기 기름. 그 다음에 짱어, 고등어. 이게요 우리 신장에는 치명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뭘요? 식용유. 그 여러분 그래 제가 우리 밑에 1층이 떡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간식 사오면 빵을 사가야 돼, 떡을 사가야 돼. 떡 보나 말아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 튀김 뭐 이런 거 까베기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떡집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떡은 여러분 살하고 뭐 소금하고요 약간의 뭐
그 간을 조금 설탕을 들어가는 정도고 우리 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먹는 걸요. 지금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는 일단 기름을 먹지 않는 방법을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름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밖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우리가 외식은 하지만 외식하더라도요. 가서요. 구분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목사님 고기 안 먹으면 나 힘이 없어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간이했다 하면 막 그런 사람이 계속 손을 들어. 자기가 여러분 합당하다고요. 자기 인정해 줄 때까지. 그 제가 여 가가지고요. 그 질문 듣다가요. 강의를 다 못해서. 그래 혼자서요. 한 10번 해. 아이 그 교회 목사님 힘들겠다 싶더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되고요. 딱 필요한 것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보다요 수준이요 저 이하야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필요한 것만 해야지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이거를 구분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밖에 있는 식용유를 가지고 음식 만드는 음식점의 음식은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중국집에 가면 제가 뭐 먹답니까? 짬뽕밥 아니면 우동 아니면 국수. 국수도요. 제가 국물 먹어야 안 먹어요. 짬뽕도요. 국물 잘 먹어야 안 먹어요. 밥만 딱 건지 먹고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피해야 돼요. 짬뽕은 아예 제가 안 먹습니다. 짜장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평생 이걸 지켜야 건강하고요. 이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오늘만 먹자. 그리고 뭐 저 묵고 죽은 귀신은 좋다 때깔도 이래가지고 자꾸 먹으면요 나중에 다 망해요.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제가 이렇게 바빠도 집에 먹는 채소 제가 우리 밭에 가면 심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옥수수를 좀 제가 심어놨는데 옥수수가 올해는요 가물어가 있다가 어느 날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키만 멀때같이 크고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제가 되게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천천히 비가 중간에 와갖고 땅땅하게 그걸로 가야 옥수수가 그 열매가 다른데 가물다가 삑삑 삐뚤어지더니 어느 날 비가 계속 와버리니까요 키만 멀때같이 그걸로갖고 바람이 불어갖고 휙 다 쓰러졌던데 이게 큰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게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추하고 이것만 조금 심어놨는데 저것도 비가 와갖고 다 쓰러졌는데 저거 좀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는 약을 안 치고요. 제가 좀 따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호박잎 쪄가지고 먹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밖에 음식을 안 먹는 거. 그래서 저도 원래 식사를 보통요 2그릇씩 한 번 먹을 때요. 이 식당에서 주는 저런 밥 있잖아요. 작은 거. 제가 양이 안 찼어서 원래. 근데 지금은요 위대한 사람인데 위를요 좀 줄여놨습니다. 이제 한 그릇만 먹어도 양이 차게. 그래서 이걸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그다음에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런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들을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먹어요. 다른 사람 뭐 고기 먹든지 말든지 놔두고 저와 여러분은 뭐 시켜 먹어야 돼요? 이 기름기가 없는 거, 깨끗한 거, 고기가 안 들어간 거. 그래도 고기가 진짜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럼 또 한 번 실컷 먹어야 돼. 그죠? 그리고 자꾸 이거를 10번 먹을 걸요. 8번 먹을 걸 6번, 6번 먹을 걸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게 좋습니다. 건강해요. 그 지금은 제 말이 안 들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혹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칩시다. 혹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 아니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강의가 쫙 일사천리로 가는 강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할 수 있어요. 질문. 수아 웃지 말고 얘기해봐. 뭐 필요해? 네? 뭐 빨리. 결혼 생활. 그래 또 이 사람 여기 있는 분 다 새로 시집 갈 게 아니라서 자꾸 그 결혼 생활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집안 일이긴 한데 저 위의 행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죠? 이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 왜 그 남자분 빼빼 마르고 김창욱 교수님 그죠? 그분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엄청난 갈등을 많이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요. 제가 이런 갈등도 저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강의를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 제가 강의가 많이 이해가 됩니다. 뭐 그분도 믿으니까요. 강의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우리 집안 내에 엄청난 갈등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좀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알고 깨닫고는요. 이거를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힘든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그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집사님도 지금도 시댁하고도요 힘들죠. 시댁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 보면요 불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요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게 보이는데 그 결혼 처음 해가지고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시댁하면 시자만 들으면요 열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고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댁에서 전화만 왔다 하면요 며칠 동안 괴로운 거야. 그 우리 집 사람은 잠은 잘 자. 그러니까 서로 살아남은 거야. 짱까지 못 자고 예민하면요 죽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런 거 그리고 시댁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성격이 급한 데다가 거기서 자라오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댁 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젊은 세대도 많고요. 또 문화도 지금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요 젊은 세대를 불러와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왔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요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순조롭지 않으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미움 받으면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 감정이 한번 이게 가고 나면요 이게 하나가 잘 안 돼요. 그 우리 친어머니라도 저보고 예수 믿는다고 욕을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새벽에 전화하니까요 이 정이 딱 떨어지던데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도요 많이 안 슬퍼요.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이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키워준 거는 다 어디 갚이는 거 없고 욕한 것만 머릿속에 남아갖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요 미움도 사랑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려요. 형제간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 되고요. 자식도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자식이 말을 부모한테 잘못하면 부모가 상처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게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집안 일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실수로 그냥 하면요 형제간의 가슴에다 못을 박는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은 못을 받고 아파 죽어. 그러게 이게 우리가 말을 상당히 조심해, 행동도 조심해. 저도 다 못해요,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만 참고로 해서요 건강하고 결혼생활 또 하다가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면요 내가 자꾸 또 대답을 해줄 테니까 내가 아는 하는 대답하고 모자라면 강사를 불러오고. 그래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든지 시아버지가 되든지요
또 아니면 친정 엄마가 되든지 친정 아빠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도 저런 상담도 듣고요. 시집 가가지고 이혼해가지고요. 이혼했으면요. 친정집에 오면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요 안 가르쳐 놓으니까 시집 가서 외국 가서 살다가 이혼해가지고요. 혼자 되니까요. 자기 엄마가 원래 4명인가 키워냈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아. 근데 시집 가서 살다가 이혼하니까요. 그 딸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온대? 엄마 집에 오니까요. 엄마 죽어. 오면 안 되고요. 지 혼자 살아야 돼. 그 교육을 안 시키면요. 엄마 집에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다니까? 그것도 교육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요. 시집 나갔으면요. 이제 친정에 돌아오면 돼? 안 돼요? 엄마가 아파 모시러 오는 건 되지만요. 지가 살러 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교육을 안 시키면 몰라요. 당연히 와도 되는 줄 알아. 그거는요. 그거 아니거든요. 독립했으면요. 그거 혼자 살아야 돼. 새로 또 결혼하든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그냥 엄마가요. 말을 못해. 그 딸한테. 안 된다, 된다. 이걸 말하면 돼. 내한테 상담을 하다가. 그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오면요. 엄마의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 딸이요. 옛날 기억만 하고요. 엄마 보고 밥 해놓으래. 이제 얼마나 할머니인데.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든지 여러분 딸이든지 독립해 나가면요. 그 다음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살든지 아프든지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서 살아가면서 엄마를 도울 생각해야지. 엄마한테 와서 또 빌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삶을. 엄마도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 몸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이혼한 딸이 와서 또 붙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확실한 어떤 이런 그 가치관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누구라도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거부를 못해요. 거부 한 번 못해가지고요. 같이 있다 보면 부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나중에는요. 그 딸하고 싸워 엄마가 나중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부모하고도 예의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도 행동도 내가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오픈해야 될 게 있고 오픈 안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꾸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결혼을 한 5년 한 그런 선배, 엄니 또 이런 분한테 자꾸 그것도 지도 모르면 안 되고 아는 그런 선배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우리 인생을요. 자꾸 이게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도요. 본인이 스스로 독립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짐 안 주고 사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경제적인 것도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원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거 제가 오전도 말씀드립니다. 400만 명, 20세 이상에서 29세까지 미만이요. 직장이 없는 인구가요. 400만이에요. 400만. 400만이면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마산 인구가 30만인데 10배에다가 13배의 인구가요.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럼 결혼도 안 되고 그죠? 자녀도 못 낳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큰 병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요. 너무 고학력이라서 직장이 없는 거야.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건강과 결혼 생활 또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하다가요. 필요하면요. 강사도 또 구해오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큰 교회 좋은 분들도 또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있으면요 그대로 가면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안수집사 근사 피택자도요 같은 이것도 교육이니까 그죠? 그 대처하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또 빠진 거 있으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시간에 해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지요 메모를 해오세요. 메모를 해와서 한 가지씩은 질문해. 내가 물으면요 여기서부터 자꾸 질문할 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요 시간도 재미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마칩니다.